지난달까지만 해도 시장의 눈은 온통 한 곳에 쏠려 있었습니다. 반도체가 오르면 지수가 오르고 반도체가 빠지면 지수가 빠졌죠. 다른 업종은 무슨 뉴스가 나와도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들어 아주 조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언론 보도 기준으로 7월에 53.2%였던 대표 반도체 두 종목의 합산 시가총액 비중이 8월 1일에는 51.26%로 낮아졌거든요. 그 사이 그동안 거들떠보지도 않던 철강과 바이오와 기계와 로봇 같은 업종이 조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크게 안 움직이는데 매일 다른 것이 오르는 이상한 장이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서 반복되는 이 현상, 순환매가 정확히 무엇인지, 왜 자금이 업종을 옮겨 다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지까지 하나씩 아주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순환매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순환매란 시장의 자금이 한 업종에서 다른 업종으로 차례차례 옮겨 다니면서 업종들이 돌아가며 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돈이 한자리에 머물지 않고 계속 이사를 다니는 셈이죠. 그렇다면 자금은 왜 가만히 있지 않고 옮겨 다닐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시장에 들어와 있는 돈의 양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 곳을 사려면 어딘가에서는 팔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한 업종이 크게 오르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음 순서가 만들어집니다. 먼저 산 사람들이 이익을 실현하며 빠져나오고 그 돈이 아직 안 오른 곳을 찾아 움직이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키 맞추기라고도 부르죠. 또 하나의 이유는 가격 부담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값이 많이 오르고 나면 지금 사기에는 비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같은 돈으로 아직 싸 보이는 곳을 사는 편이 낫다는 판단이 퍼집니다. 쉽게 비유하면 뷔페 식당과 비슷합니다. 인기 메뉴 앞에 줄이 길어지면 사람들은 슬슬 옆 코너로 눈을 돌리거든요. 음식이 사라진 게 아니라 사람이 이동한 겁니다. 순환매도 정확히 그런 이동입니다. 그래서 순환매가 벌어지는 장에서는 이상한 풍경이 나타납니다. 지수는 며칠째 제자리인데 매일 오르는 종목은 계속 바뀌는 겁니다. 오늘은 철강이 오르고 내일은 바이오가 오르는 시기죠. 지금 우리 시장이 딱 그 모습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대표 반도체 두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이번 달 들어 처음으로 줄었고 그 자리를 다른 업종들이 채우기 시작했거든요. 자금이 흘러간 곳을 보면 방향이 뚜렷합니다. 제약과 바이오, 그리고 소재와 기계와 화학 같은 업종으로 온기가 번졌고 특히 로봇 관련 종목으로도 돈이 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보다 중소형주가 많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잘 버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금이 큰 배에서 작은 배들로 옮겨 타는 국면이었던 셈이죠.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보도 당시 최근 한 달을 기준으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건 인공지능이나 반도체가 아니라 철강 지수였거든요. 몇 달 전만 해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던 업종입니다. 이런 변화의 배경으로는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일부 보도는 소수 종목에 돈이 쏠리게 만들던 상품에 대한 규제를 쏠림 완화의 배경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다만 규제가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순환매라고 다 같은 순환매가 아닙니다. 결이 완전히 다른 두 종류가 있는데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엉뚱한 곳에 올라타게 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의 흐름을 따라 도는 큰 순환매입니다. 경기는 회복하고 좋아지고 둔해지고 나빠지는 과정을 반복하는데 각 국면마다 잘 나가는 업종이 정해져 있거든요. 몇 달에서 몇 년에 걸쳐 천천히 움직입니다. 경기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회복기에는 금융과 산업재와 소재가 먼저 움직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돈을 빌려 공장을 짓고 원자재를 사들이니까 그 수요를 미리 반영해 값이 오르는 겁니다. 경기가 확실히 좋아진 호황기가 되면 정보기술과 경기소비재로 주도권이 넘어갑니다. 사람들 주머니가 두둑해져 새 기기를 사고 여행을 가고 소비를 늘리는 시기니까요.
그러다 경기가 둔해지기 시작하면 헬스케어와 필수 소비재와 유틸리티 쪽으로 돈이 이동합니다. 경기가 나빠져도 사람들은 약을 먹고 밥을 먹고 전기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종을 방어주라고 부릅니다. 경기가 정말 나빠진 침체기에는 그 방어 성격이 더 강해집니다. 유틸리티와 통신처럼 실적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곳으로 자금이 숨어드는 거죠. 안전한 곳에서 다음 회복을 기다리는 겁니다. 왜 하필 이런 순서일까요? 주식 가격은 지금이 아니라 앞날을 미리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실제로 좋아지기 전에 먼저 오르고, 나빠질 것 같으면 나빠지기 전에 먼저 빠지거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한 업종이 시장을 이끄는 기간은 대체 얼마나 될까요? 흔히 1년에서 2년이면 바뀐다고들 하는데, 실제 기록을 보면 그보다는 조금 깁니다. 국내 언론이 정리한 자료를 보면 우리 증시의 주도주는 최근 20년 동안 대략 2년에서 5년 주기로 바뀌어 왔습니다. 해외에서는 경기 순환 주기에 맞춰 5년에서 6년마다 주도 업종이 교체된다는 분석도 나오죠. 실제 사례를 보면 감이 옵니다. 2000년대 초중반에는 중국 성장에 기댄 철강과 조선과 해운이 몇 해에 걸쳐 시장을 이끌었고, 금융위기 직후에는 자동차와 화학과 정유가 2년에서 3년가량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배터리와 바이오와 인터넷과 게임이 주역이었지만, 금리가 오르고 성장세가 둔해지자 2년 남짓 만에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해는 반도체가 그 자리를 차지해왔죠. 그러니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업종도 영원히 시장을 이끌지는 못하지만 그 주기가 1년처럼 짧지도 않습니다. 대체로 몇 해에 걸쳐 이어지다가 것이 환경이 바뀔 때 무너지는 편이거든요.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주도주가 조금 쉰다고 해서 곧바로 시대가 끝났다고 단정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몇 주짜리 숨고르기와 몇 해짜리 주도권 교체는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종류는 수급이 만드는 짧은 순환매입니다. 경기와는 별 상관없이 오늘은 이 테마, 내일은 저 테마 하는 식으로 며칠 단위로 도는 흐름이죠. 지금 우리 시장에서 보이는 것도 이쪽에 가깝습니다. 이 둘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기 순환매는 몇 달을 보고 천천히 접근해도 되지만, 테마 순환매는 회전이 빨라서 늦게 들어가면 그대로 물립니다. 자, 그러면 순환매가 시작됐다는 걸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미리 말씀드리면 완벽한 신호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신호가 함께 나타나면 확률이 올라가는데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주도주의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가격은 아직 높은데 오가는 돈의 양이 눈에 띄게 말라간다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줄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 신호는 좋은 소식에도 주가가 안 오르는 상황입니다.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가 그대로거나 오히려 빠진다면 이미 그 좋은 소식이 값에 다 반영돼 있다는 신호로 읽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반대편에서 나옵니다. 그동안 조용하던 업종의 거래량이 슬금슬금 늘어나는 겁니다. 가격은 아직 안 움직이는데 손바뀜만 늘어난다면 그 업종에 대한 수급 관심이 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보조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신고가를 새로 쓰는 종목들의 얼굴이 바뀌는 겁니다. 어제까지 같은 업종만 신고가 목록에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업종 이름이 섞여 들기 시작하면 흐름이 바뀌는 중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지수와 종목 수의 어긋남입니다. 지수는 거의 안 움직였는데 오른 종목 수가 내린 종목 수보다 훨씬 많다면 큰 종목에서 빠진 돈이 작은 종목 여러 개로 흩어졌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신호들을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 건 단순히 휴가철이라 그럴 수도 있거든요. 여러 신호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만 의미가 생깁니다. 자, 이제 가장 궁금하실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흐름에 올라탈 수 있을까요?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가장 흔한 실패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를 보고 들어갑니다.
어떤 업종이 크게 올랐다는 기사가 뜨면 그때 사는 거죠. 그런데 기사가 나올 정도라면 이미 상당히 오른 뒤입니다. 순환매의 끝자락에 올라타는 셈이죠. 더 나쁜 건 그 다음입니다. 늦게 들어가서 물리면 마침 그때 다음 업종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손실을 아는 채 갈아타고 또 늦고 또 갈아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순환매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겁니다. 다음에 뭐가 오를지 맞히려 들면 거의 실패하지만 여러 후보를 미리 봐두면 그중 일부가 흐름을 보일 때 대비할 수 있거든요.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관심 종목을 업종별로 나눠두는 겁니다. 반도체만 20개 담아두지 말고 소재와 헬스케어와 소비재와 금융까지 각각 몇 개씩 미리 골라두는 거죠. 그래야 어디가 움직여도 눈에 들어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소외된 구간에 있는 우량 기업을 찾아두는 겁니다. 실적은 나쁘지 않은데 주가만 오래 눌려 있는 곳이죠. 이런 종목은 자금이 돌아왔을 때 반응이 가장 빠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들어갈 때 반드시 나눠서 들어가는 겁니다. 순환매는 시작을 정확히 맞히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조금 사고 확인하고 또 조금 사는 방식이라야 틀렸을 때 빠져나올 여지가 생깁니다. 네 번째 방법은 한 번에 한 업종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여기저기 다 담으면 결국 지수를 사는 것과 다를 게 없어지고 정작 크게 오르는 곳에서 얻는 것도 작아집니다. 선택했으면 지켜보는 편이 낫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이미 많이 오른 곳의 비중을 미리 줄이는 겁니다. 다음 순환에 쓸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거든요. 남들이 열광할 때 조금씩 덜어두어야 다음 기회에 쓸 실탄이 생깁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실적이 받쳐주는 순환매인지 이야기만 있는 순환매인지입니다. 이 둘은 겉모습이 비슷한데 결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실적이 개선되면서 자금이 들어오는 순환매는 몇 달씩 이어지고 되돌림도 얕습니다. 반면 뚜렷한 근거 없이 이야기만으로 도는 순환매는 며칠 만에 끝나고 오른 만큼 그대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종이 오를 때 왜 오르는지 한 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명이 안 된다면 그건 분석이 아니라 분위기에 올라탄 것이고 분위기는 언제 꺼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이제 반드시 알아야 할 함정들을 짚겠습니다. 순환매라는 개념은 매력적이지만 잘못 쓰면 오히려 손실을 키우는 도구가 되거든요. 5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순환매가 아닌데 순환매로 착각하는 겁니다. 주도주가 빠지고 다른 업종도 같이 빠진다면 그건 자금 이동이 아니라 그냥 시장 전체가 내려가는 중입니다. 돈이 옮겨간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간 거죠. 그래서 확인해야 할 건 간단합니다. 주도주에서 빠진 돈만큼 다른 곳이 오르고 있느냐입니다. 오르는 곳이 없다면 그건 순환매가 아니라 하락장의 초입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소외주에 대한 착각입니다. 오래 눌려있는 종목에는 대체로 이유가 있거든요. 실적이 계속 나빠지고 있거나 산업 자체가 저물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싸다는 이유만으로 사면 더 싸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회전 속도입니다. 테마를 따라다니는 순환매는 요즘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몇 주씩 갔다면 요즘은 며칠 만에 끝나기도 하죠. 뉴스를 보고 반응하는 속도로는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 함정은 비용입니다. 순환매를 다 따라잡겠다고 계속 갈아타면 매매할 때마다 수수료와 세금이 나갑니다. 한 번의 비용은 작아 보여도 수십 번 쌓이면 수익률을 통째로 갉아먹습니다. 다섯 번째 함정이 가장 근본적입니다. 모든 순환을 다 먹으려는 욕심입니다. 시장에는 매일 오르는 무언가가 있고 그걸 전부 잡겠다고 나서는 순간 오히려 아무것도 제대로 못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환매의 목표는 모든 파도를 타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파도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것이라고요. 두세 번만 제대로 잡아도 한 해 성과는 충분히 달라집니다. 관점을 하나 더 바꿔 보겠습니다.
사실 순환매가 나타난다는 건 시장의 나쁜 소식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한 업종에만 돈이 쏠려 있는 시장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위태롭습니다. 그 업종이 흔들리면 시장 전체가 같이 무너지니까요. 반대로 돈이 여러 업종으로 나뉘어 있으면 충격이 와도 분산됩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쏠림이 풀리고 자금이 퍼지는 국면은 지수가 시원하게 오르지 않아 답답할 수는 있어도 시장의 체력 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에게 순환매 장세가 유독 어렵게 느껴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종목만 안 오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남들 계좌는 다 파랗게 웃는데 내 것만 조용한 기분이 듭니다. 순환매 장에서는 대체로 모두가 돌아가며 소외되는 시간을 겪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소외된 이유가 실적 악화나 산업 구조의 변화라면 그 종목은 차례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실적이 멀쩡한데 잠시 관심에서 밀린 것이라면 기다릴 근거가 있지만 사업 자체가 나빠지고 있다면 그건 소외가 아니라 쇠퇴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게 버티는 힘의 핵심이죠. 정리하면 순환매는 한정된 자금이 업종을 옮겨 다니며 만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경기를 따라 도는 긴 순환과 수급이 만드는 짧은 순환으로 나뉘며 주도주의 거래 대금과 소외 업종의 거래량 변화에서 신호가 먼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올라타는 방법의 핵심은 예측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여러 업종의 관심 종목을 미리 나눠두고 소외된 우량 기업을 찾아두고 나눠서 들어가고 옳은 곳은 미리 덜어두는 것. 이 네 가지면 충분합니다. 어떤 방법도 모든 순환을 잡아주지는 못합니다. 다만 다음에 시장이 조용히 방향을 틀 때 남들보다 조금 먼저 알아채고 조금 덜 서두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성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준비가 되었으면 합니다.